143쪽에 있는 요건데 유입 정도와 유출 정도라는 얘기인데요. 이 유입 정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간선수. 그래서 S1의 유입 정도는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유출은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를 유출 정도라 그래가지고 지금 S1 같은 경우 유입이 2, 유출이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선행 그래프는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이 선행 그래프 자체가 지금 이게 로테이션이 되죠. 이게 어떤 게 먼저예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면 안 된다 그랬죠. 시작하고 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떤 게 먼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건 포크 조인문이었습니다. 포크 조인문. 근데 이 포크 조인문으로 선행 그래프를 다 작성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파 비긴문이라고 합니다. 파 비긴문. 그래서 이렇게 병행으로 처리할 때 파 비긴하고 파 엔드를 써서 그 안에다 이렇게 병행이 처리되는 프로세스들을 갖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포크 조인문을 쓰게 되면은 요 수만큼, 요 S1에서 SN 수만큼 포크문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알고리즘 코딩하는 게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파 조인문인데 이렇게 병행으로 처리할 때 이렇게 S0 스타트 있고 있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있죠. N 플러스 1.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걸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 비긴문으로.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요거 여기 있는 알고리즘 가지고 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요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얘도 있어서는 안 되고 화살표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S7으로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최신 교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작년 교재만 하더라도 이 교재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교재 몇 쪽이냐 하면요 144쪽입니다. 144쪽에 있는 교재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지만 요게 지금 요 알고리즘이 맞습니다. 요 알고리즘이.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교재대로 있는 걸로 만들려면요 이 알고리즘은 잘못된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만들면 되니까. 자, 교재 꼭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전에 포크 조인문으로 만들었던 요거 있죠. 요거를 갖다가 파 비긴문으로 만들면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파 비긴 해가지고 이 두 개 갈라진 거 두 개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파 엔드에다가 요건 이제 병행 처리가 가능한 것만 이렇게 파 비긴 파 엔드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C하고 W는 병행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그 그래프를 파 비긴 파 엔드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S1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S and 7으로 끝나죠. S1으로 시작하고 S7으로 끝납니다. 그 안에 이제 파 비긴하고 파 엔드가 있는 거죠. 다 병행이니까 얘도 병행, 얘도 병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파 비긴 파 엔드문을 넣어주고 그래서 S3하고 그렇죠? S3하고 S3 가고 그 다음 S2가 내려왔죠. 이 비긴 엔드문은요 그냥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는 비긴 엔드문으로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자, S2로 가서 S4로 갔죠. 이렇게 S2 갔다가 S4 여기 S1에서 S2로 갔다가 S4로 갔죠. 근데 S4로 가서 여기서 둘 다 또 병행으로 분기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안에 파 비긴 파 엔드문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S5하고 S6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다 어디로 모여요? S6도 S7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S3도 여기 파 엔드문에 따라서 여기로 와야 되겠죠. 여기로 S7으로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S5도 여기 요 바 비기면 바 엔드문 여기 끝난 거니까 어디로 가요? 일로 오겠죠, 그쵸? 여기 분기가 돼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그 전에 포크 조인문보다 심플하죠. 이렇게 이제 하나 둘씩 나눠지는 거, 이렇게 둘씩 이렇게 나눠지는 요런 선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실 파 비긴 파 엔드문이나 포크 조인문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병행 처리가 많은 거 있죠. 이렇게 병행 처리가 더 많고 이렇게 하는 거는 파 비긴 파 엔드문이 훨씬 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병행 프로세스를 알아봤으면은 이제 상호 배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상호 배제는 영어로 mutual exclusion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 거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 프로세스 하나가 공유 자원을 사용시 다른 프로세스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를 mutual exclusion, 그래서 상호 배제라고 얘기한다. 읽기라든가 연산 같은 경우는 공유 데이터의 동시 접근에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수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 프린트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동시에 접근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를 상호 배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상호 배제는 A하고 이제 B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A가 어느 영역에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P1이 임계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은 P2는 임계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걸 갖다 상호 배제라고 해요. 그래서 상호 배제의 조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프로세스는 동시에 공유 자원에 진입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세스의 속도나 프로세스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임계 자원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많다. 프로세스의 속도나 프로세서의 영향입니다. 수에. 그 다음에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만 다른 프로세스를 차단할 수가 있다. 여기 안에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세스, 여기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호 배제 조건은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하려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맞겠죠? 그래서 먼저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여러분들 사용할 때 누군가 있으면 사용 못하죠.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병원의 의사 진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의사 진료할 때 환자가 한 명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다른 환자가 같이 들어갈 수 없죠. 그걸 갖다가 여기 임계 영역의 상호 배제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느 한 순간에 프로세스 하나만 사용 가능한 거,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나 의사 진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임계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입력 프로세스가 뭔가를 저장해 놨고 여기 꺼내는데 이 임계 영역 안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계 영역 상호 배제를 갖다가 이제 프로세스 A가 임계 영역에 들어가면은 프로세스 B가 실제 CPU를 사용한다고 쳐요. CPU를 사용하는 거하고 임계 영역을 쓰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임계 영역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임계 영역 안에 누군가가 있어. 그럼 그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 임계 영역에서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때 임계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이게 요 안에 들어와도 된다,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바깥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다가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 요 임계 영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임계 영역에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 영역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화장실 또는 뭐 병원 의사 진단하는 병원
진단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계 영역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호 배제. 어떤 프로세스가 인계 영역의 작업 중 다른 프로세스는 인계 영역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 인계 영역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이제 진행이라고 하는 건데, 인계 영역에서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갈지. 자, 여기 인계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인계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순서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제 한정대기라고. 한정대기는 뭐예요? 3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불공평한 거죠. 그걸 갖다가 인계 영역을 만드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교재에 보면은 뭐 생산자, 소비자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컴파일러도 생산하는 거고 소비하는 거고, 어셈블러가 이제 적재 모드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 창고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창고예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생산하면은 스마트폰을 넣어놓는 거고, 누군가가 그걸 사갔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무슨 적재 모듈, 어셈블리 코드, 막 문자, 라인 프린터, 드라이버 이렇게 있으니까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고에 내가 프린터를 창고에 쌓아놨다. 누군가가 와서 찾아갔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누군가 찾아갔다. 이게 생산. 창고에 넣어놓는 거를 생산. 여기 창고에서 판매가 되는 걸 소비.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해놨어요. 생산자가 포인트 방향이 이렇게 가서 하나씩 들어간다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생산자 소비자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그래서 그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찬 상태가 하나 있겠죠. 물건이 가득 찬 상태. 이 가득 찬 상태는 뭐냐면요, 생산자는 작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생산자는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소비자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못하고 얘는 할 수 있는 게 가득 찬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빈 상태. 이거는 뭐냐면요, 생산자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소비자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텅 빈 상태. 창고가 텅 비었어요. 생산자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는 작업을 못하죠.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요거. 이게 이제 버퍼를 만드는데 뭐 유한 버퍼냐 무한 버퍼냐 뭐 이 얘기인데, 어차피 뭐 요 플로우 차트는 이렇게 됩니다. 자, 가득 찼다. 아니다. 그럼 버퍼 히트 저장이고 다시 처리해서 또 가득 찼냐 물어봐. 아니다. 그럼 다시 또 생산 하나 집어넣고 물건 하나 집어넣고, 가득 찼다. 물건 하나 집어넣고. 근데 가득 찼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 집어넣은 걸 중단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비어있느냐 안 비어있느냐. 그래서 비어있지 않다 그러면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판매를 하는 거고, 또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그래프로, 여기 다이어그램으로 플로우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포인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n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이 숫자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빈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그 빈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거기 소스 코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퍼가 가득 찼으면은 카운트하고 버퍼 사이즈가 같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버퍼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버퍼가 카운터가 빵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렇죠? 버퍼가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거는 카운터가 버퍼 사이즈 같으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알고리즘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알고리즘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실행이 돼요. 여기 생산도 하고
생산도 하고 소비도 이게 동시에 같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동시에 생산도 하고 동시에 소비가 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에 생산자가 하나를 5개 있었는데 생산자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6개가 되죠. 근데 소비자가 5개 있었는데 소비자가 하나를 빼내갔어요. 그러면 4개가 되죠. 그러면 4개가 맞는 거예요? 6개가 맞는 거예요? 4개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는 겁니다. 2개가 동시에 프로그래밍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얘가 들어와서 생산자도 들어오고 소비자도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지금 5개가 있단 말이야. 생산자도 들어오고 또 소비자도 들어왔어. 그러면 생산자를 먼저 처리할까? 소비자를 먼저 처리할 거야. 생산자를 먼저 처리하면 6개가 되는 거고, 소비자를 먼저 처리하면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값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운영체제에서는 레이싱 컨디션이라고 그래. 경쟁 상태. 그래서 이런 경쟁 상태가 일어나면, 경쟁 상태는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이걸 갖다 경쟁 상태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데이터의 결과값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장치나 시스템이 연산이 동시 실행 시 어느 프로세스를 마지막으로 수행할 거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 이걸 경쟁 상태라고 얘기한다. 읽기와 쓰기 명령을 동시에 실행한다면 기본적으로 읽기 명령을 먼저 하고 쓰기 명령을 수행하는 접근이 바로 이제 경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쟁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값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요, 이 경쟁 상태를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경쟁 상태가 발생하는 건 싱글 프로세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죠. 자원을 하나만 쓰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병행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건데, 이제 임계 영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가 생산자가 생산을 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자가 소비를 했는데 생산자는 플러스 1을 하는 거고 소비자는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안에다가 임계 영역을 만들어서 생산자가 들어왔을 때는 소비자는 못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거기 교재에 굉장히 길게 써놓은 거예요. 대단해요. 이렇게 길게 써놓은 사람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확인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창고가 하나 있다.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창고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쌓아놓는데, 쌓아놓고 빼가고 하는데 이 카운터가 동시에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상호 배제이고, 그 상호 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계 영역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상호 배제의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상호 배제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로우 레벨, 저급은 이 로우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급보다는 로우 레벨. 하드웨어로 해결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스트 앤 셋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 레벨에서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거는 이제 데커 알고리즘, 크노즈 알고리즘, 램포트 빵집 알고리즘, 헨슨 알고리즘, 이렇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이렇게 있고,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운영체제 수준에서 제공해주는 게 있어요. 세마포하고 모니터. 옛날에는 요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여기인 거 있죠. 운영체제 안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세마포나 모니터, 테스트 이런 것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오늘은 못하고, 오늘은 지난
추석 연휴에 대한 여러분들 휴유증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데커 알고리즘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연습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디테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막 알고리즘 내놓고 프로그램 소스 코딩 막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바로 그냥 기법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상호배제 알고리즘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 거고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뭐 C면 C로 짤 수도 있고 파이썬이면 파이썬으로 짤 수도 있고 비주얼 베이직이면 비주얼 베이직도 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 위주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커 알고리즘부터 먼저 한번 가보죠. 데커 알고리즘은요, 두 프로세스가 서로 통신하려고 공유 메모리를 사용해서 충돌 없이 단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인계 영역 문제를 적용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온 병행 프로세스의 상호 배제 문제를 가장 처음에 해결한 해결책이 바로 데커 알고리즘이에요. 각 프로세스에 플래그를 설정해서 다른 프로세스를 확인한 후 거기에 비어있다 그럼 재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인계 영역에 진입하고 싶으면 플래그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은. 자, 여기 있죠. 프로세스 제로가 있고 프로세스 1이 다음 편에 있습니다. 교재 보면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다가 턴값을 0을 주면은 맨 처음에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 제로가 실행이 되는 거고, 턴값을 1로 바꾸면은 프로세스 1이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0이면 P0를 실행하고 1이면 P1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뭐냐면요, 여기 설명 잘 되어 있죠. P0가 true로 설정해서 자신이 인계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false였는데 true로 해가지고 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인계 영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계 영역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턴값이 1이라고 하는 거 2번 있죠. 2번은 뭐예요? P1의 인계 영역 진입 여부를 확인해서 P1이 1이 P 플래그 1이 false이면은 지금 P0의 인계 영역에 진입하고 true이면은 P1이 인계 영역에 진입한다는 거죠. 요 얘기예요. 요 얘기. 0이면은 얘가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P1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값이 1값을 주고 값이 1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계속 바깥에서 인계 영역이 있으면 여기 바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라. 그 이제 대기할 때 바쁜 대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쁜 대기. 바쁜 대기는 뭐냐면은 내가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 그걸 갖다가 바쁜 대기라고 얘기합니다. 요 알문에서 순환 대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바쁜 대기라고 이야기한다. P1이 있고 P0가 있는데, P1이 인계 영역을 사용하면은 P0가 사용을 못하는 거고, P0가 인계 영역을 사용하면 P1이 사용 못하는 거고, 이게 데커 알고리즘이라는 거. 이 그 데커 알고리즘의 특징은 특별한 하드웨어 명령이 필요 없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계 영역 밖에 있는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 진입을 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인계 영역에 들어가기 원하는 프로세서가 무한정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바쁜 대기라는 말이 나왔죠. 바쁜 대기는 뭘 얘기한다? 바쁜 대기는 활성화돼 있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걸 바쁜 대기라 그래요. 계속 나 들어갈래 체크는 하고 있는데 사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 용어 중에서 이제 스핀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스핀락이라는 거는 이제 바쁜 대기 한 종류인데,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노크를 계속 하는 걸 스핀락. 이제 이 데커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 시소 말씀드렸죠. 시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세스가 P1 제로가 있고 P1이 있고 P0가 있고 P1이 있고 제로 1 제로 1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P0가 0값을 세팅해서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됐다. 그럼 무조건 다음은 이제 P1이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P1이 실행되고 났다 그럼 다시 P0가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커 알고리즘은 제일 처음에 나온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서 좀 무지하게 단순해요. 이렇게 지금 P1, P0, P1, P0, P1, P0, P1 이런 순서대로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면 아주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 데커 알고리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P0, 0, 0, 1, 1, 0, 1, 0, 0, 0 이렇게 계속 아주 착하게 시소처럼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프로세스라는 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P0가 3번 오고 P1이 3번 오고 이랬을 때는 일단 P0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P1으로 갑니다. P1이 없다 그러면 다시 P0로 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 데커 알고리즘의 특징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내가 P0를 실행했어. P0를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도 P0다 그러면은 다시 아무것도 없으면 P0를 또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P1을 일단 확인해봐. 확인해서 오케이 없구나 그럼 다시 P0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일단 이제 여기에 소프트웨어 관련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다이스트라 알고리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누즈 알고리즘도 있고, 램포트의 이제 빵집 알고리즘. 이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도 은행 같은 데 가면 번호표 받는 거 있죠. 그게 램포트의 빵집 알고리즘이에요.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번호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핸슨 방법도 이제 프로세스의 불리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이제 핸슨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긴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대기 시간하고 실행 시간 같은 거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이제 그 임계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